네, 월요일 현재 이 구간 프로의 시선 함께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도곡지점 신유진 부장, 유한타증권 일산본부전 송태현 과장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자 현재 구간 외국인 좀 나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수 하방 쪽 그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속에서도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쪽 그리고 더 힘을 키우고 있는 쪽도 있어요. 잠깐만 지수가 쉴 때 눈길을 줘야 하는 것인지 본격적으로 눈길 지금부터 주면서 시장의 변곡 구간임을 인지해야 하는 것인지 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 얘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낙폭 과대주 쪽으로서 많이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서 확실히 그간 갔었던 쪽에서 빼서 그쪽으로 좀 쏟는 수급 이동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 싶습니다. 송태현 과장님, 현재 구간 시장 이렇게 인식하고 포트에 있어서도 저희는 전략 변화가 필요할까요? 전략 변화를 나올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적극적인 포트에 대한 변화? 이건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제 이 낙폭 과대, 즉 많이 빠졌던 종목들이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된다. 뭐 대표적으로 2차 전지가 그런 부분에서 해당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러한 이제 낙폭 과대 종목들이 턴어라운드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모멘텀에 대한 부분이 확연하게 바뀌는 어떤 이슈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중간중간에 반등이 나오게 된다 하더라도 그 반등이 이렇게 상승이 나올 때에는 이유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이것이 빠지게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한 번 더 이제 약해지게 되는 이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상 2차 전지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논리 중에 하나가 2차 전지에 안 좋은 게 이제는 다 반영이 됐다라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 자체는 사실상 실질적으로 이런 캐즈미라든지 아니면은 전기차 관련돼서 수요에 대한 부분이 확실히 자극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런 이슈는 절대 끝나는 게 언제 끝나는지는 알 수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너무 크게 이제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기보다는 일단은 시장이 그 전까지 한 달 넘게 한 2달 가까이에 끌고 왔었던 수익률 게임에서 일부는 차익 실현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먹거리를 계속적으로 찾아가고 있는데 그 먹거리를 찾아가는 쪽에서 정말 지금까지 투자 아이디어 중 계속적으로 신선한 투자의 아이디어로서 이 계속적으로 돈이 들어가게 될 거지 단순히 이제 과대 낙폭으로 올라온다 여기는 들어오게 된다 하더라도 제한적인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선한가 신선하지 않은가 계속해서 여러분은 테스트를 하고 계실 거예요. 신 부장님 의견 또한 궁금합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그렇다면 어느 정도로 시장을 바라보고 액션을 취해야 할까요? 일단 당연히 차익 실현 할 걸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이미 했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지금 시장 성격 어떻게 보세요? 저는 지금 시장은 개인적으로는 반도체가 오늘 좀 많이 빠지긴 하는데 예. 반도체 쪽을 좀 강하게 보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주식시장 자체에 대해서 국내장 자체에 대해서도 그렇게 나쁘게 보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런 조정을 좀 기회로 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회를 일단 반도체 쪽도 키워드 언급 주셨는데 잠시 후 그러면 반도체 좀 더 집중 있게 커버해 보도록 하고요. 그간 잘 갔던 섹터들부터 저희는 한 번씩 점검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근데 조선주가요? 그래도 이 정도면 계속 잘 버티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잘 버팁니다. 지금도 매수가 될 수 있을까요? 기존 강자인데 앞으로도 강자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 한번 해보고자 해요. 신 부장님, 중국 조선소에 대한 제재도 어쨌든 우리가 확인을 한 거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LNG 운반 쪽이라든지 당연히 한국으로서 잘할 수 있는 조선주는 계속해서 주가를 높일 수 있는 룸이 남아있는 건지 그렇다면 조금이라도 밀릴 때 계속 매수하자라는 판단으로 우리는 향할 수 있을 테니까요. 구간 점검해 주신다면요. 일단 지금 차익 매물, 반도체 쪽으로 수급 좀 이동하면서 그러면서 좀 최근에 조정받았다가 또다시 이제 미중 분쟁의 수혜 이런 다시 부각되면서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런 비슷한 장세가 계속되지 않을까 좀 생각되긴 하거든요. 일단 국내 증시에 자금이 아직 크게 돌고 있지는 않고 있고요. 거래대금 조금 늘었다고는 하는데 외국인 자금이 아직 본격적으로 유입되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섹터 내에서의 순환매 장세가 좀 더 지속될 수밖에 없어 보이고 만약에 공매도 재개되면 그때쯤에 좀 수급 탄력성 생기지 않을까 생각되긴 하는데 그 전까지는
어쨌든 이런 순환매 장세 지속될 것 같고요. 뭐 어쨌든 미국 정부가 이제 중국 선박의 수수료 부과 가능성 이런 얘기 나오면서 조선주 수혜 기대감 다시 나오고 있는데 이런 어쨌든 미중 분쟁 속에서의 매력도는 당분간 계속 유지될 수 있어 보이고요.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좀 많이 감소하긴 했는데 솔직히 대형주 중심으로 좀 비싸진 게 사실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호황 기대감을 안고 좀 꽤 많이 선반영된 측면도 꽤 있고 뭐 이런 점 때문에 차익 매물은 좀 당분간 계속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지만 그럼에도 일부 종목은 분할 매수로 추천을 드리는 건 LNG 쪽 관련된 시황이 미국발 친환경 선박 수요도 지속될 것이고 미중 분쟁 속에서 뭐 일본도 이제 뭐 플레이어로 들어온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어쨌든 뭐 LNG 이런 신기술 쪽에서는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괜찮아 보이고요. 또한 LNG 수출 터미널 프로젝트 등이 이제 본격화되면은 피팅 업체 뭐 이런 쪽에서의 수혜도 크고 우리나라의 점유율도 꽤 상당하기 때문에 아직 관련한 모멘텀은 남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반도체나 뭐 2차 전지 쪽으로 수급이 확 몰릴 때는 일부 조정 좀 계속 나올 수도 있겠지만 좀 중소형주 쪽에서의 일부 LNG 쪽 혹은 뭐 피팅 뭐 이런 쪽에서의 관련된 종목으로 방어 포트로는 좀 편안한 선택지로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자재단까지 좀 확산시켜 볼까요? LNG 쪽에 있어서도 역시나 기회는 여전히 찾아볼 수 있을 것 같고 대형주보다는 기자재 쪽에서의 방어적 포트 성격 언급 주셨습니다. 자, 조선에서 해운으로 수급 이동으로도 볼 수 있을지 HMM 현재 지금 보고 있는데 윗꼬리가 많이 달려있기는 합니다. 궁금해요, 송 과장님. 사실상 이게 해운주로 이제 스타트가 또 펼쳐지는 건가 싶긴 하지만 그룹 액션이 나오는 것 같지는 않고요. HMM 개별적으로 지금 또 보게 되고 또 꼬리가 달렸다라는 점 그리고 상해 컨테이너선 운임지수가 글쎄라는 점은 아직까지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건 맞는데 오늘 이 정도 반응이면 그래도 깃발을 꽂았다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저는 그렇지는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 조선 섹터가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는 눈높이가 낮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예전에 조선 같은 경우에 눈높이가 상당히 상단 쪽으로 계속적으로 향했다면 지금은 오히려 상중단까지 내려오고 있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전에 조선이라면 대부분 그냥 눈 감고 사야 된다라고 말을 했던 사람들이 이제부터는 조금은 조심하자 혹은 차익도 괜찮지 않겠는가? 이런 강도의 약해짐이 지금 생기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 3사들을 보게 된다 하더라도 예전에는 계속적으로 신고가를 갱신을 했던 종목군들이 결국은 하나오션을 제외하고는 어느 정도 이제 이 상단에서의 밴드권역에서 하단까지 주가가 내려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얼마만큼이나 뭐 현대중공업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그 상단을 계속적으로 유지를 해주느냐가 결국 조선 섹터가 추가적으로 기자재도 움직일 수 있고 움직임이 더욱더 좋아질 수가 있게 될 텐데 그런 부분이 지금은 조금은 흔들리고 있는 구간이고 확인을 하고 싶어하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 기자재단에서도 보게 되면은 그 전까지 잘 갔던 종목군들이 상당히 옆으로 누여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그 외에 이제 그 종목들 안에서 개별적인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만 다시 한 번 더 뚫고 올라가게 되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만큼 조선 섹터가 예전 대비는 확실히 조금은 약해져서 그 부분을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해운은 어차피 조선단의 그 밑에 단에 있게 되는데 그 해운주들 같은 경우에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일단은 운임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좀 좋아져야지만 결국은 실적적인 측면에서 끌어가게 되는 그런 장기적인 사이클로 진입을 할 수가 있게 될 텐데 그런 부분에서는 다소 조금 아쉬울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이슈가 있을 때마다 빈틈으로서 한 번씩은 치고 올라갈 수 있기는 하겠지만 그 생명력이 생각보다는 짧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대표적인 종목이 HMM인데 HMM 같은 경우에는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다소 조금은 많이 이제 집중이 되기는 많이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에는 해운주들을 계속적으로 가져간다? 그거는 상당히 리스크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상 제한적인 추세 여력을 좀 봐주고 계십니다. 해운주는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고 사실상 조선주 같은 경우도 왜 상방이 나와야 강하다라고 할 때가 있고
기간 조정이 나왔을 때 강하다라고 할 때가 있잖아요. 지금은 조금 위로 계속 뚫어가기에는 힘이 더 많이 필요할 수 있는 조선주의 움직임까지 점검 주셨습니다. 그러면 조선 말고 이쪽은 어떻게 볼까요? 전력 쪽과 방산 쪽까지 같이 좀 점검 나눠보겠습니다. 여기도 참 말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밸류 부담? 뭐 이런 얘기보다는 이제 관세 얘기로 한 번 맞았고 딥시크 영향 때문에 한 번 맞았던 쪽이 전력이에요. 그리고 나서 다시 좀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의 데이터 센터 임대 취소 얘기와 함께 조금은 부진합니다. 방산주는 사실상 강했긴 했는데 지금 또 때를 보고 있는 건지 지금은 좀 다르게 전략을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신 부장님? 전력 뭐 방산도 좀 조선하고 비슷한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그래서 좀 최근에 많이 올랐었던 점 때문에 조정받는 것 같고, 뭐 이쪽 그 전력 쪽만 봤을 때는 뭐 AI 수요나 뭐 전력 시장 쇼티지 이런 시장 상황이 급속도로 좋아지면서 좀 많이 올랐었던 거. 그래서 이에 따라서 좀 많이 올랐었는데 아무래도 그쪽 시장이 아직은 뭐 쇼티지나 높은 판가 그리고 이런 수주 등이 뒷받침될 것으로 보이긴 해서 당분간은 좀 더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고요. 지금 반도체나 뭐 IT 쪽으로 좀 수급 사항이 몰리면 같이 이쪽도 좀 조정받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네, 그래도 이쪽에서의 뭐 판가나 이런 거 봤을 때 좀 받쳐주면은 어느 정도는 네, 분할 매수로 접근해봐도 괜찮아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좀 방산 쪽은 좀 많이 선반영돼 있다고도 좀 볼 수 있는 게 원래 방산이 마진율이 뭐 엄청 높기는 쉽지 않은데 이게 뭐 좀 수출로 이뤄냈다고 해도 좀 사실 좀 부담스러운 수준까지 오긴 했고요. 실적 추정 자체가 그렇게 쉬운 회사도 아니고 또 길게 봐야 하는 업종이기 때문에 이런 점 감안하면은 방산 쪽은 조금 물론 그 전체 그런 전방 쪽에서의 그런 뭐랄까 그런 것들은 좋지만 모멘텀은 좋지만 빠져나올 타이밍도 좀 잘 노려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간 올랐었던 쪽이기 때문에 더 리스크 관리에 있어서는 가장 수익을 내는 관점보다는 리스크 관리 쪽이 좀 더 최우선이 되어버린 섹터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하는 관점으로서 볼 수 있을까요? 다음 섹터로 넘어갈 텐데요. 2차 전지입니다. 연일 반등을 실현하고 있으니까 뭐 사실상 2차 전지를 바라보는 모든 온갖 우려는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다라는 논리가 이제 통할 법도 한 것 같습니다. 송 과장님, LG엔솔이 46파이 배터리를 인터 배터리에서 공개한다라고 하니까 관련한 밸류체인들의 움직임이 어마어마합니다. 시장 때문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진짜 2차 전지에 관한 기대감이 시장에서 오케이 사인을 받은 걸까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네. 업황 턴은 아직 멀었어요. 네. 아직 멀었고 그렇기 때문에 테마적인 성격 혹은 이제 업황과 관계없이 좋을 수 있을 법한 이러한 이제 보다 더 주목도가 올라가서 그쪽의 밸류체인들이 더 화끈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2차 전지 관련돼서도 작년에 반등이 나올 때 모두 다 반영됐다라는 그러한 이제 논리가 그때 성행을 했었었고 저도 그때 일부분은 이제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이 결국은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상 4월 달 정도 가게 되면은 다시 한 번 더 1분기에 대한 숫자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해야 될 테고 그에 따라서는 아직도 업황에 대해서는 멀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또 나올 수 있다는 점 이런 점을 생각해 봤을 때는 업황 관련돼서 2차 전지를 기대하고 산다? 그것은 사실상 투자의 관점에서 맞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2차 전지 섹터 안에서 많이 빠졌는데 더욱더 올라갈 수 있는 거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될까? 이런 부분에서 고민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업황과 무관하게 좋아질 수 있는 이런 쪽에 관심을 더 보여야 될 텐데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전고체가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섹터 중에서는 스토리상으로 더욱더 연결해 갈 수 있는 것이 상당히 많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전고체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배터리 관련돼서 결국은 로봇 쪽에 이제 투입이 될 수 있다라는 스토리가 한 번 더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을 테고요. 그런 부분에서 다른 이제 종목군들이 대비 많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렇게 크게 이제 조정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은 그 스토리에 어느 정도는 매료가 될 수가 있고 신선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속적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 스페셜티 케미칼이라든지 아니면 레이크 머티리얼즈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계속적으로 살아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조금 더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거는 전구체 쪽도 고민을 계속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전구체 같은 경우에는 그 업황과 계속적으로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실적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증권가에서 계속적으로 예측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는 2차 전지가 조금이라도 좋아지는 이런 흐름이 나오게 되면 당연히 여기서부터에 대한 자극점이 더 나올 수밖에 없는 걸 테고 그렇게 됐을 때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라든지 에코앤드림이라든지 이러한 종목군들을 보다 더 포커스 맞추면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인터 배터리 관련돼서도 4680 관련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이제 배터리도 파운드리화를 시키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이 4680 같은 경우에는 규격 가격이 어느 정도 다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고객사에 대한 제한을 안 받게 될 것이고 그에 따라서는 훨씬 더 이제 제조업체들이 편해질 수 있다. 이러한 이제 개념에서 나온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추가적으로 더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겠지만 역시나 인터 배터리에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그런 모멘텀은 약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고체를 지난주에도 언급을 사실 주셨던 걸로 기억을 해요. 2차 전지단 말고 이제 전고체 쪽이 확실히 테마성으로서 끼도 있고 그리고 한번 추세가 붙으면 더 잘 가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선택지로 보자라고 했는데 진짜 추세 훼손 없이 쭉 갔었거든요. 전고체가 양산이 좀 빠른 쪽이 삼성 SDI 쪽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도 반응이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46파이 쪽에서도 지금 장난이 아니잖아요. 인터 배터리에서 다 이제 공개가 될 건데 그럼 우리는 어떤 키워드에 좀 초점을 맞추고 이번 인터 배터리를 보는 게 좋을까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3월 5일부터 7일까지 열리게 될 텐데요. 신 부장님 관전 키워드 있을까요? 근데 저는 인터 배터리가 뭐 특별한 호재라고 생각되진 않는데요. 그 이슈로 인해서 뭐 매년 하는 데이긴 한데 그때 뭐 진짜 뭐 제대로 된 뭐 전고체 뭐 나오면 모르겠지만 뭐 아직은 다 기대감일 뿐이고요. 그래서 그때가 큰 기점이 될까 하는 생각을 일단은 갖고 있습니다. 일단 최근 며칠간 계속 2차 전지 쪽이 강한데 뭐 어떤 특별한 호재가 터져서 오르는 것 같지는 않고요. 뭐 반도체 쪽이 턴하면서 같이 이제 수급이 공백에 있었던 점이 좀 맞물리면서 뭐 바닥 인식에 같이 좀 오르는 경향인 것 같고요. 뭐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올해 로봇 섹터 가장 강했고 모멘텀 강했는데 이쪽에서의 로봇 배터리 뭐 이런 쪽에서의 중요성도 부각되면서 뭐 내러티브 이런 쪽도 생긴 것 같습니다. 또 뭐 전방의 전고체 배터리 투자 뭐 이런 얘기들도 많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2차 전지도 바닥 인식에 대해 동의하고 거기에 수급이 붙으면은 원래 이런 쪽에서의 뭐 오르는 거는 바닥에서 오르는 건 순식간일 수도 있는데 어느 정도 예견하고 있었던 점 정도고요. 이게 특별히 재료 없이 뭐 호재 없이 계속되기는 힘들기 때문에 인터 배터리라는 게 있긴 하지만 그게 큰 이슈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단순 수급으로 선반영돼서 오는 측면이 강해서 그때쯤 뭐 세론일 수도 있고 좀 조정 가능성도 좀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 아주 장기 투자 성격이 아니시라면은 이런 점도 좀 염두에 두면서 트레이딩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이쪽도 완전히 열렬히 온 마음을 다해서 챙긴다라는 관점보다는 이벤트 소멸 때는 어쨌든 나와야 하는 전략이 요구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자라는 의견까지 받아봤습니다. 자, 인터 배터리 어쨌든 이벤트는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럼 뭐 볼까에 대한 고민이 있으실 텐데 아까 전에 신 부장님께서 반도체가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 반도체 관련해서 이번 주에 이벤트가 있죠. 엔비디아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목요일 날
실적이 공개될 텐데 사실상 실적보다는 가이던스를 더 열심히 또 시장에선 보게 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재료를 주고 있는 쪽도 있어요. 발열 얘기하니까 지난 거래일부터 시간외장에서도 움직였었던 뭐 여러 가지 GST도 있고 액침 냉각 관련주들이요. 움직임도 있었는데요. 일단 엔비디아 실적 얘기부터 한번 해보자고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지금 나스닥도 박스권에서 하방으로 갈지 상방으로 갈지 딱 지금 방향을 잡고 있는 구간에서 엔비디아 실적 앞두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은 좋겠죠. 당연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후에 정말 어떠한 스케줄을 우리에게 제시해 줄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적으로 얘기를 나왔던 최신 칩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제 이 수요에 대한 문제란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스케줄대로 간다 아니면 지연된다. 여기에 따라서 국내에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포커싱을 조금 더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상 만약 그런 부분에서 좋은 긍정적인 이슈가 나오게 됐을 경우에는 HBM 관련된 종목군들이 지금 반도체 섹터 내에서는 많이 눌려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다시 한 번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 엔비디아가 새로운 모멘트를 어디에 계속적으로 주게 될 것인가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뭐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액침 냉각에 대한 것도 다시 한 번 더 부각을 받았던 부분이 있었을 테고 만약 유리기판 관련돼서도 언급이 추가적으로 나오게 되면은 충분히 그쪽에 대한 부분도 뭐 움직임이 나오게 될 텐데 그런 부분에서 과연 이제 엔비디아가 그 다음에 많이 방향성을 두는 것은 어디인가? 혹은 그 부분이 로봇에서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엔비디아가 그 다음에 먹거리로서 힘을 줘야 되는 부분 거기가 나오게 되면은 확실히 지금의 수급보다도 훨씬 더 강해질 수 있는 부분이 생길 테니까 그때는 조금의 상승이 나오게 된다 하더라도 그거는 추격해서 따라 붙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우리가 뭐 잘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필요할 테고 그리고 그 추격을 할 때에 있어서는 가장 강한 종목으로 그냥 바로 붙으시는 게 가장 수익으로 직결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가이던스 다 확인하고 난 다음에 시장에서 반응이 보이는 가장 센 종목이 무엇인가 그 성격을 확인하고 빠르게 대응해 보는 것으로 전략을 잡아주셨습니다. 신 부장님, 아까 전에 반도체 기회 있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엔비디아가 쏘아 올린 공이 참 많거든요. 여기는 이제 액침 냉각도 있지만 유리기판도 있을 수도 있고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아니면은 진짜 소캠도 있을 수도 있고요. HBM 원래 잘하고 있었던 거 HBM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반도체 기회라고 한다는 것은 어떤 포커스가 좀 더 많이 묻어 있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레거시 쪽을 조금 더 세게 보고 있고요. 네네. 뭐 HBM, 뭐 액침 냉각, 그다음에 유리기판 이쪽도 다 같이 좋게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레거시 쪽을 세게 본다라는 거는 기존에 많이 눌려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 지금 어느 정도 키 맞추기 정도까지는 와야 된다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물론 아직 레거시 쪽이 뭐 디램이나 낸드 이런 본격적으로 뭐 가격이 반등했거나 뭐 수요가 뭐 급 나오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원래 미리 기대감으로 선반영 돼서 오르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액침 냉각주도 유리기판처럼 어떻게 보면은 지금 솔직히 엔비디아가 직접 공급사를 찾고 있는 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맞다면은 정말 내 발열이 큰 문제이니까 이쪽 관련된 기술로 액침 냉각이 부각되고 있다면은 모멘텀은 당연히 크게 갈 수 있어 보이고요. 원래 뭐 새로운 기술이나 이렇게 가능성 큰 기술은 상용화되기 전에 먼저 부각되는 경향도 크고 굉장히 폭발적으로들 이렇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뭐 유리기판 이슈처럼 더 확산되면서 갈 수 있을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좋게 보입니다. 예. 일단은 레거시 쪽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뉴스가 좀 더 붙는지에 따라서 액침 냉각까지도 시장의 파급력 더 확인해 볼 수 있겠다라는 의견 반도체 내에서 받아봤습니다. 두 분과 함께 했고요. 오늘 프로의 시선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